어떤 내용적이 있고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뭔가 하는 부분을 좀 알기 위해서 핀테크 상담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해왔는데 한 126건, 거의 한 130여 건의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핀테크를 하고 싶은 분, 전혀 그런 이제 핀테크를 하지 않았다가 핀테크에 진입하고 싶은 분, 그리고 핀테크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그런 종류의 이제 업을 하시고 있는 분들, 이제 기존의 운영기관 이렇게 세 부류로 해서 이제 상담이 들어갔고요. 이제 그 들어온 상담 126건 중에 대부분은 이제 법률 부분이 조금 명확한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50여 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또 이제 뭐 화두가 됐든 불안성 심의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받아야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 등등들이 좀 있었고, 그 외에는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밟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민원성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받아서 건강원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가 아니고요. 이제 관련 부서에다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또 이제 건의를 드린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아까 그 NFC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가지고 있는 행정지도 부분에 좀 명확성이 떨어져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좀 이제 그 해결이 된 부분도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실제로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 상담을 하면서 한 대부분의 그 핀테크를 하고 싶은 분이 가장 어려움을 해소하는 부분이 금융기관들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사실은 쉽지는 않다. 이제 아마도 금융기관은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런 접근을 좀 신중히 하다 보니 신생업체라든지 신기술에 대한 어쨌든 조금 이제 그 뭐 개방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떨어져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주려면은 실제로 핀테크 하시는 분, 그리고 금융업체,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랄까 이런 부분이 도대체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그걸 봐주는 전문가랑 이렇게 해서 세 스테이크홀더를 한 자리에 모아서 저희가 이제 기술 진단 포럼이라는 형태로 핀테크 진단 포럼을 지난 1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 3월 지난주에 또 한 번 이제 2회에 걸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포럼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핀테크에서 만들었던 신기술이 금융업에 서비스로 론치가 된 건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만, 핀테크 포럼을 통해서 그 이제 핀테크 업체와 금융기관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향후 서비스에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좀 토론할 수 있는 장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핀테크 업체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런 이제 장이 된 입장에서 그 정도로 일단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진단 포럼에는 몇 개의 업체나 참가를 1차에는 5개 업체가 참가를 하셨고요. 2차 업체는 한 7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는 7개고, 근데 그 기술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저희가 1, 2차에는 보안인증 매체, 새로운 신기술 보안인증 매체라는 주제를 두고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그 12개 업체들은 그런 관련 쪽의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기술 진단 포럼에서 한 200여 분이 금융기관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에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임원이나 조금 이제 결정을 하시는 분이 오는 것보다는 기술이라는 실무진들이 오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판단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2차에서는 각 금융기관별로 보안을 하시는 분, 기술을 하시는 분,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금융기관들도 핀테크 팀들을 만들어서 핀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팀들이 또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한 3분씩 정도에서 은행, 증권, 뭐 카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200여 분 와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김동원 과장님. 핀테크 관련해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27일 날 IT 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핀테크 관련해서 이제 향후 이제 정책 방향과 이제 과제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이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핀텍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추세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의 이제 그런 사례를 보면 이제 새로운 이 기술과 아이디어가 이제 금융에 이제 접목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플레이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지금 가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이제 검토를 하고 또 이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지금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기존의 그 오프라인 위주로 되어 있는 이제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특정 기술을 이제 강요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뻔뻔히 일일이 이제 그 규제를 가해서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그 기술과 아이디어가 금융 서비스에 이제 접목될 여지를 아예 이제 막아버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제 규제를 이제 패러다임을 좀 전환을 해서 이 기본 원칙을 제외한 지나치게 이제 과도한 규제라든지 특정 기술을 이제 강요하는 이제 그런 낡은 규제들은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금융 이 규제의 이제 패러다임 전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 매체분리 원칙이라든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라든지 이러한 이제 규제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기술들이 이제 출현할 수 있는 그런 이 여건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 한 방향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향은 이런 낡은 규제라든지 지금 현재 금융 환경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이제 계속 이 새로운 서비스 양태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존 이런 제도와 이제 그 규제 체계 내에서 어떻게 포섭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이제 수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그 이 금융 서비스 양태 그 다음에 이런 플레이에 대한 그 이 입법 제도적인 그런 그 기반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제도가 이제 새로운 금융 환경에 맞게 정비되고 이 개선되는 것하고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들은 생태계 조성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핀텍 기업과 이 금융회사 간의 그동안의 간극이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핀텍 기업이 이제 금융회사에 이제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서로가 어떤 윈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심판에 얘기해 볼 기회도 지금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핀텍 지난 1월 27일 발표할 때도 이제 핀텍 지원센터라고 해서 이 핀텍 기업과 금융회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런 핀텍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정부 내에도 이제 영국의 핀텍 이노베이션 허브처럼 이런 핀텍 기업을 이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조직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정책 방향의 이제 기본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지만 핀텍이라는 게 새로운 서비스, 소비자의 편의성, 저렴한 가격,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보안에 대한 이제 우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르기 때문에 이런 이 보안과 관련해서 이제 4월달에 이제 금융보안원이 이제 출범을 하니까 이런 이제 금융보안원을 이제 또 중심으로 해서 민간 중심의 이런 보안 체계가 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금융감독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누구나 같이 감독원 해주셨습니다. 네. 그 한 말씀 하실래요? 네. 그러면 우선 은행에서 오신 분 두 분 말씀 듣고 박수영 대표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입장에서 은행의 시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에서 실제로 이 수익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그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은행이 적극 수용하고 활용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별도로 퓨처스랩이라는 이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의 그 보수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보안과 소위 말하는 저희 고객들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실 요즘 논의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을 최대한 예방해 주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자신은 사실은 요즘 최근 논의 핀테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싶지만 사실 그 보안과 이 보이스피싱에 상당하는 책임 소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같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축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그건 전문가의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은행이 제휴하는 혜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에서는 크게 두 축으로 이 핀테크 부분에 금융의 활성화라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주장님 어느 정도 오늘 레벨을 말씀을 드리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더라도 이제니까 여기서 좀 해주시고요. 2009년 워싱턴에서 전 세계 은행원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얘기 나누는 게 파이낸셜 이노베이션, 핀텍 이노베이티브라고 하는 그런 이 주제로 많이 얘기가 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피노베이티브라는 이름으로 많이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핀테크로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요즘 저희 이 회사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이승건 대표도 와 계시고 여기 박수현 대표도 와 계시고 국내에 있는 어떤 이런 핀테크를 하는 기업과의 제휴의 이슈는 사실상 그다지 크게 이 어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독 당국에서도 제휴하는 게 크게 이슈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은 이제 캐파 부족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이 회사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이런 이슈는 좀 하나. 근데 한 가지는 뭐 때문에 이런 기업들과 제휴를 해야 되느냐, 금융회사가 시장의 어떤 이 생태계를 위해서 해야 된다, 혁신적인 생태계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미국이나 유럽의 혁신적인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런 어떤 이 핀텍 관련된 산업의 이 주도권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감이 끼지 못합니다, 현재. 근데 그럼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대기업들과의 M&A 혹은 협조 관계, 협력 관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좀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또 재투자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도 이제 미국의 루프페이라는 것을 유지했습니다. 삼성은 왜 한국에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를 인지 못하는 걸까? 이런 이슈도 좀 있는 겁니다. 사실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규제나 어떤 이런 어떤 정책의 이슈에서 보면요, 외국에서 일어나는 핀테크의 그런 어떤 회사들의 입장은 좀 다른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은행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일부 이 중소기업 혹은 이 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신해 준다, 혹은 그것을 좀 규제를 풀어서 해준다, 이런 차원의 측면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셔야 되는 게 이 미국의 심플뱅크라든가 무금뱅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회사가 심플뱅크가 BBVA라는 2조에 팔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무슨 회사냐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은행도 아니고 이런 결제 회사도 아닌 중간 형태 회사들이 이제 허가가 되는 거죠. 이제 일종의 시장에 탄생을 합니다. 이 회사들은 은행들을 대신해서 계좌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각각의 어떤 업을 나눠서 어떤 이 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세그멘테이션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미리 좀 시장이 좀 지정이 돼 있어야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맞춰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뭐 창조적인 겁니다. 창의성과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즘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국내 회사보다는 외국의 회사를 빨리 만나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 다급함이 있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 알리페이나 뭐 템페이나 혹은 애플페이나 등등한 회사들이 분명히 그들은 한국에서 그것을 쓰게 할 거고 그들의 고객들로 하고 그럼 이제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더 큰 거죠.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이 결국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대기업은 어디냐? 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ICT 기업과도 같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현재 상황들을 좀 약간 나눠서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중요한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소영 대표님 우선 하나는 자기 회사 얘기하지 말고 이제 전체 하나만 얘기하시죠. 핀텍 포럼 의장으로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 핀텍 금감원의 핀텍 센터가 생기셨는데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20건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포럼 내에서도 질문들을 하신 기업이 저희 회사 포함해서 많이 있는데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변화나 아니면 정답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 정책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케이스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던 그런 팩트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난 정도로 특별히 바로 답을 받지 못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는 그런 핀텍 포럼 회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금융사업을 핀텍하고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은 좀 전에 말씀하시거나 한다고 하셨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사가 망도 가지고 있고 유저도 가지고 있으면 금융사가 직접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한국 안에서 보더라도 콜라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전자상거래 시 그 결제된 회사가 금융사가 직접 카드사가 직접 하지 않았던 영역을 맡아서 10주년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거든요. 수많은 온라인 그 스토어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카드사가 다 직접 하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전자지분 대행 회사가 다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콜라보를 하면 없었을 거나 생겨나지 않았을 수 있는 시장들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계속 콜라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금융사는 좀 내가 직접 하면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핀텍 스타트업들은 콜라보해서 우리의 영역을 새로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버넌트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근래 글로벌 핀텍 기업들, 빅텍 핀텍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기업들이 탄생을 해서 잘 성장할 때까지를 조사를 해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특별하게 전향적으로 벽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했다는 부분들이 눈에 굉장히 띄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당국이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우리는 중립적으로 빠지겠다 아니면 민간끼리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중립적으로 그냥 감독만 하겠다 그런 입장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융망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강력한 중재 내지는 역할들 이런 거 해주시면 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기업보다는 외국 기업을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신호를 보시면 그런 생각은 안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핀텍 스타트업들 굉장히 기술적으로 앞서 있거나 절대로 전 세계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제나 제도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비껴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고요. 오히려 외국 기업을 서치한다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그거는 그 사기업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알리페이나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제휴를 해서 그 기업들이 한국 랜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시장들을 같이 키우고 거기서 수익을 일부 얻어가시는 것도 금융기관이 하시기 좋지만 그것은 이제 편하고 쉬운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는 거꾸로 우리 로컬에서 우리 핀텍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핀텍 산업을 육성하는데 좀 더 연구를 하시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머리가 아프고 규제 문제나 뭐 이런 더 이미 잘 만들어진 것들을 갖고 와서
국내에서 펼치는 건 쉽죠. 그런데 우리 스타트업들을 구성을 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드는 건 거기에 비하면 아마 10배에서 100배쯤 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는 것이 한국에서도 또 빅테크 기업처럼 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힘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꾸로 지금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규제 때문에 이득을 얻고 있는 기업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거꾸로 알리바바나 애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서 어떤 불평등을 얻고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규제 이득을 얻었을 때 향후에 수년이 흘렀을 때 우리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리퍼블릭하는 왜 삼성은 미국 기업과 손잡고 비바를 쓰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해보시면 저 싱가포르 갔다 오신 것들이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뭐랄까요? 지금 그 핀텍에서 돌고 있는 많은 이제 해외 서비스들을 이제 한국인 전문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그 파이낸스 코어에 해당하는 금융 상품 설계랄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반해서 국내는 이제 핀텍 산업 초기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지급결제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는 형태의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지급결제 분야는 이 마진이 너무 작아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가 이렇게 뛰어드는 이유는 사실은 이 지급결제 시장이 이제 오토 비즈니스의 시작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들이 금융이나 결제를 꼭 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이 오토 비즈니스를 잘하겠다. 사실 저희도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이제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에서 에이시안 뱅커라고 하는 그 아시아의 모든 이제 뱅크 익제큐티브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올해는 이제 신한은행에서도 오셔서 신한은행에서도 수상을 3년 연속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거기 핀텍 아시안 뱅커 행사에서 처음으로 핀텍 업체가 초대가 됐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초대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행사에 참여하고 느낀 이제 제 소감은 와 정말 미래가 왔구나. 거기는 이제 에이시안 뱅커들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미래 세상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나라고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반문할 정도로 중국은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 걸 봤고요.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독일의 피오르뱅크라고 해서 그 독일의 은행이지만 이제 최초의 인터넷 은행 2008년부터 하고 있는 은행의 미래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전략이나 아젠다들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공유해 줬는데 너무 괜찮고 정말 좋겠다. 근데 이제 저거는 한국의 은행들은 할 수가 없겠다. 왜냐면 한국 은행들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참 많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겠구나. 근데 저희는 사실은 핀텍 기업도 뭐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은행이 겪는 규제에는 사실 생활이 필요 없어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저희 사업의 개인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핀텍 사업자로서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리자면은 저희는 아무래도 은행과의 제휴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은행과 제휴를 할 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좀 시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상무님 전문님 말씀 주신 딱 그것들이 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은행이 갖게 되는 현판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안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예기치 않은 어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 언론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부분들, 금융회사가 가지게 되는 신뢰도의 하락 부분, 이것들은 왜냐하면 이제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이제 언론에서 은행을 주목을 하게 되고 핀텍 기업보다는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그러면 이제 은행의 굉장한 신뢰도 상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쉽게 열어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아무래도 이제 전자금융법 구조 이제 곧 개정이 된다고 이제 교수가 어느 정도 됐지만 모든 책임을 이제 금융회사에 묻고 부상권을 이제 외부 업체에 하는 그런 관례적인 형태의 서비스의 이제 운영 방식이랄까요. 물론 이건 이제 전자금융업 혹은 IT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제 자체 계약을 통해서 책임 소재를 분배할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좀 오프 더 레코드로도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제 많은 시중은행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계약을 승인해준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런 것도 염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계약을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미그레이션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게 굉장히 필요하고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만한 것들은 이제 이런 면에서 굉장히 수월한 선택은 사실은 아주 큰 기업들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 여론 이슈나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죠.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두 번째는 국내 규제 이슈와 굉장히 자유로운 해외 업체들과 제휴를 해버리면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창출되는 가치는 이제 대기업들 간에 이제 파이 나누기가 되고 그와 같이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제일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건 시장 지배력을 이유로 이제 제휴를 한다면 만약에 비즈니스 구조나 이런 것들이 같다면은 새로운 시도들이 같이 시도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서비스 구조나 같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네이버가 있으면 뭐 비바도 열어주고 비바가 있으면 네이버도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좀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다. 뭐 얘기가 길었는데요. 일단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테라펀딩이 하면 기업부터 오신 분들 다 말씀 한 번씩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처음에 저희 서비스를 알게 된 건 이제 미국의 테크크런치라는 언론사를 통해서 P2P 대출 그리고 부동산 쪽 P2P 대출도 이제 상대가 한다는 기사를 보고 그리고 이제 국내 좀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모델은 미국에는 80개 정도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 사업 모델을 가지고 금융위원회에 이제 지원 질의 등록을 많이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명확한 답변을 담당자 분께서 잘 안 해주시고 이렇게 서면으로 어떤 이제 결과물을 요청을 해도 서면으로 좀 거부를 하시고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이제 국내 P2P 사업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선물 규제보다는 이제 규제 방식으로 이제 좀 가겠다라는 어떤 입장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서 저희도 사실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일단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유진 대표님 안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서비스를 하고 나서 굉장히 우려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유진 대표님이 먼저 칼을 맞으셨더라고요. 서비스를 하다가 사이트가 폐쇄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으셨는데 저희가 그거 보고 굉장히 등에 식은땀이 많이 났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드러내고 했었으면 저 상황이 될 수 있었구나. 저희는 이제 아직 웹사이트 개발 중이라서 정식 런칭은 하진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8%가 어쨌든 금감원에 또 다양한 지원을 올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서비스를 다시 제작하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한국의 금융시장도 좀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어떤 언론사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불법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거나 또는 이제 저희 같은 유사 업체들이 많이 생겨날 텐데 그 중에는 분명히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기나 또는 대표자가 투자자의 자금을 이렇게 들고 도망을 간다든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잘 하고 있는 P2P 사업자들한테도 좀 피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좀 법제화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크게 저희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손질하기보다는 대법만 약간 좀 이렇게 바꿔줘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좀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핀텍 포럼이나 어떤 행사들이 전에 이제 이승건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급 결제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포커스가 있었는데
크라우드 펀딩이나 P2P 쪽도 또 자산관리 쪽도 좀 더 그 어떤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부분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침에 어려운 얘기들만 다시 쓰요. 저희는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분은 안 오신 것 같은데요. 내일 이제 정식 발표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20억이라는 큰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일단 정부 정책이 완화가 되고 또 저희가 관련 규제가 몇 개 없어지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지금 쇼핑몰들은 한 10여 개의 쇼핑몰들 저희 서비스 도입을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한 상태고요.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국내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를 굳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정부에서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고 또 민간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서비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생태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햇빛 같습니다. 햇빛은 이미 비춰졌고 저희 같은 작은 기업도 투자를 받을 정도면 생태계의 시작은 일단 출발을 했다고 보이고요. 이런 작은 풀이 조금 더 자랄 수 있는 혹은 또 중간에 엑시스를 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서 비바 같은 회사가 빨리 상승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겨서 좀 더 생태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게 올해가 원년일 것 같아요. 벌써 시작이 됐고 좋은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사업 모델을 좀 모르시는 분 있어요? 대부분 아실 텐데요. 예. 좀 많이 알고 계신 거. 김덕선 대표. 저는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서비스보다는 뭐 인증과 관련된 암호 기술 쪽을 하다 보니 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 3월달에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했고요. 한 17년 동안 금융권에서 금융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승리나 계약 관련, 뒤에 로비 관련 그런 것도 많이 경험을 해봤었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작년에 창업한 이후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도 좀 있지만 어디 뭐 국내 VC나 돈을 투자받는다기보다 오히려 저는 중소기업과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뭐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보통은 처음에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서비스 모델을 선보이고 펀딩을 받고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경험상 그것보다는 금융권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스타트업하고는 계약이 사실 안 되죠. 자본금도 없고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전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그런 거 아직까지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중소기업과 손을 잡고 한 150억에서 200 정도 매출을 하는 중소기업과 손을 잡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스타트를 했는데요. 저는 그 작년 시작할 때 핀테크라는 단어가 뭐 생소할 때 뭐 다른 쪽으로 뭐 아무나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핀테크라고 하는 범주내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핀테크의 이제 붐을 이제 같이 얻게 되었는데 저는 핀테크가 중요도 하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핀테크라는 말보다도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스타트업이라는 의미가 저 같은 경우에도 플레이어들이 중견 플레이어가 있고 대형이 있고 저 같은 스타트업이 있는데 그 스타트업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의미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 해외에서는 10개, 20개 정도의 서비스가 나왔을 때 하나만 성공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경험을 해본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펀딩을 해도 9개가 망해도 하나에 성공을 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경험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스타트업이 대박을 내라는 의미보다는 스타트업을 했는데 뭐 아주 쪽박까지 차지 않아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위를 했고 그런 것들이 커오는 세대들이 봤을 때는 반드시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셀러리맨을 해야지만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렇게 한번 시도를 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저도 지금 올 초에 영업을 하는 친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하고 그 1년만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그
그 섭외를 했고 그 친구는 1년만 하겠다고 했고 1년 안에 그 길이 안 보이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금융 영업 전선으로. 근데 그런 것들 기존에 있던 회사에서도 그 대표님께서 1년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라 안 되면 이런 순환이 만약 그 친구가 다른 경쟁 회사에 간다고 했으면 놔주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혼자고 일을 가고 계신 분한테 같이 영업이 필요해서 도움을 주리러 간다라고 하면 그 대표님도 흔쾌히 허락을 하시고 정 힘들면 다시 돌아오면 받아줄게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스타트업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이승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정 경쟁이라는 부분이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약간 위험한 발언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금융권 특히 은행하고 증권사 쪽에 이제 그 자료를 전달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다른 업체들하고 공정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술이 좋다고 사실 금융권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영업의 힘, 로비의 힘 이런 것들이 항상 모든 산업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힘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 담당자나 그 위에 결정권자분들을 이제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 많은 그 판이라고 하죠. 판이 움직이는 게 공정하지 않게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제와 맞물려서 되는 케이스가 있고 이게 명문화된 규제도 있지만 준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월 25일 날 그 국제적으로 있었지만 그 1차 핀테크 진단 포럼 발표를 하고 한 업체로서 발표를 하고 끝난 이후 한 2주 후에 답변을 받았는데 금융권들의 질의서죠.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 후에 별도의 컨택을 오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곤 했지만 중요한 그 사실보다도 그 자리 이후에 한 공공기관에서 준 공공기관에서 이제 기술 규격이라고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저한테는 그리고 여러 다른 분들한테도 문제가 되는 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금융위원회나 다른 곳에서는 기술 중립성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규제도 폐지하고 나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담당자들이나 그런 이제 다른 이제 실무자 쪽에서는 그런 규제들, 알게 모르는 규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 존재를 하거든요. 그 이름이 기술 규격, 표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게 너무 세세해서 그걸 맞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되고 그런 자료를 얻으려고 해도 저희 같은 일반 기업들은 얻을 수 없는 반드시 금융권을 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좀 더 큰 의미에서는 이게 공정 경쟁을 좀 못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런 작은 스타트업이 중견 대형 플레이하고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판을 짤 수 있는 부분을 좀 이제 정책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큰 방향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대표. 네, 일단 저는 사실 대표는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앞에서 쭉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베타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타 서비스 준비는 지금 사실 다 됐는데 저희는 은행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은행들을 많이 만나면서 계속 이제 의향을 저희가 여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5월부터는 일단 베타를 하겠다라고 내부적인 목표는 정해뒀고 사실 아까 양태형 대표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규제의 그레이 에어리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P2P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대부업을 해서 갈 수도 있고요. 은행하고 제휴를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은행하고 제휴를 하고 싶어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도저히 어렵다면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대부업을 신청해서 가는 것까지도 이제 고려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은행과 같이 하고 싶은 이유는 이 P2P 대출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음성적인 그림자 금융에 머물거나 혹은 또 다른 대부업이라는 이제 채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권하고 같이 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금융을, 대한금융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신용평가 정보가 공유되면서 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은행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계세요. 첫 번째는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런 은행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일부 은행들은 이거는 저희 은행에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은행은요 좀 많이 보수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것도 일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유형은 연락을 드리면 이제 다 좋은데 지금은 그 센터를 만들어야 돼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좀 나중에 센터를 다 만들고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은행도 아주 일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속도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간담회 자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정부의 노력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많이 공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속도라는 거는 스타트업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핀테크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2007년, 8년 그때 카펀딩이라는 P2P 기업이 금융위와 이제 금감원에 질의를 드리고 최종적인 답변을 받는데 1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A%는 핀테크 지원센터에 문의를 드리고 2주 만에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실 많이 바뀌고 있고 정말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정부와 금융권이 같이 손잡고 빨리 뛰어가기를 스타트업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말씀씩 되게 들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위험한 얘기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경로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준성 대표님 아까 말씀을 상당히 잘 해주시던데 김덕상 대표님 그 위험한 얘기 있죠? 네. 그런 거 좀 여기 물어보기 좀 어려운 얘기, 뵙기 어려운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서로 대화를 좀 격렬하게 좀 하시고 싸우지는 말고 그렇게 하죠.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였다. 저희가 최근에 삼성전자나 S전자는 거의 사장님급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기업들 출신해서 인수 제안도 이미 여러 번 받았고 은행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서 저희를 인수했는데 제한이 있을 거라는 건 몰랐고요. 이제 그쪽에서 다 검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직 갈 길이 멀고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 다시 얘기 나누시자고 이렇게.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공정 경쟁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마치 조금 약간 어떻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징징대는 게 좀 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기업은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스럽게 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작은 기업이니까 당연히 어떤 여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에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대기업이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는 은행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보이는 것들을 은행과 아주 깊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뤄낸다거나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는 절대 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제휴를 하거든요. 은행 입장에는 사실상 잃는 게 없는 게임을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어떤 다른 ICT 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대체제로서 파트너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게닝 파워가 저희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크기가 다른데 똑같이 넘기면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맞고 그만큼 이제 더 많은 걸 주는데 제가 이제 아까 공정 경쟁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렇게 해도 그냥 검토도 안 했습니다.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정근이 한 말씀 해보시죠. 아까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을 좀 좋아하기보다는 해외 그런 제가 말씀드린 건 해외에 있는 그 핀테크 기업과 무조건 제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약간 좀 오해들이 있으시지만 이승건 대표의 회사를 삼성전자가 왜 못 샀냐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꼭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상황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의 스마트폰 뱅킹 제일 처음 드린 것도 저고요. 그리고 시장의 핀테크 기업을 상당히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고요. 아까 박수영 대표께서 말씀하신 해외가 더 쉽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도 어렵고 해외도 어렵습니다. 사실 둘 다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좀 올려놨습니다. 한국에서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 그리고 제가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최고의사 결정권자인데 저한테 의견을 듣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제발 메일을 좀 띄워다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핀테크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은행과 콜라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딱 2개 기업, 저기 있는 이승건 대표와 어느 한 기업 한 군데만 저한테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요. 시장에 있는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했을 때는 사실 약간 타임갭과 정보의 불일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정보도 좀 잘 나눌 수 있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그 나머지 그 여러 가지 은행이 좀 갖게 되는 리스크, 뭐 레퓨테이션 이런 이슈들은요. 사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이라든가 여기 뭐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뭐 이야기를 충분히 풀만한 그런 분위기 됐어요. 뭐 언제든지 저희가 쉽게 의뢰를 합니다.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라고. 과거에는 제가 생각한 10년 전에 그렇게 잘 못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갈 이 여지는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타임 갭 그리고 정보의 불일치성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왜냐하면 이것을 소화할 그 전문가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뭐 본부에 있는 이런 일부 나머지들은 뭐 저 P2P 말씀하시고 PAD 간편결제 얘기도 그게 뭔지 잘 몰라 하시는 거죠. 은행원이 전체 12,000명, 2만 명 된다고 해서 이걸 아는 은행원은 뭐 50명, 100명밖에 안 되겠죠. 이런 어떤 요것을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가급적 이런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시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시장의 소리를 들으려고 나오면 너무 공격을 하시니까 나가서 얘기 듣기가 두려워요. 제가 한번 참석했다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도망쳐 나왔습니다. 은행과 좀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다 뺏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섣불리 손을 내밀지도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거꾸로 왜 은행 얘기를 안 하느냐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은행이 손을 내밀 때 그걸 뺏어간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뭐 이런 어떤 이 갭을 좀 좁히는 이런 자리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제가 어쨌든 제가 핀테크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규제들을 봐왔었습니다. 진작문별법 CP도 알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페이먼트로부터 시작된 나라인데요. 페이먼트에서 사실은 그 예전법에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규정이 없다 대표 가맹점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재가맹점으로 됐고요. 사실 전자금융거래업자가 사실은 가맹점으로 된다는 상당히 무슨 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사실 핀테크 관련 법률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모든 분들이 이게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어떤 법률들이 핵심적으로 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공유가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우리나라 시장에서요. 그래서 페이먼트하고 뉴커런시 또는 P2P 랜딩, 크라우드 펀딩, 그다음에 퍼스널 파이낸싱, 그다음에 이체 자동 송금 이런 것들 다 보시면은 관련 법령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법령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대응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체적인 하나의 일반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을 핀테크 관련 일반법이고 법체계상 특별법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규제는 힘들 거라고 규제 개선이 대단히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 이것도 아주 빠르게 올 상반기 중에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전법을 지금 여기는 안 나와 계신데 카드와 관련해서 핀테크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위협을 느끼는 것이 이제 특히 이제 카드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페이먼트가 주다 보니까 핀테크에 많은 집중력이 페이먼트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법을 개정해서 빨리 전자금융업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든가 핀테크의 등록의 물적 인적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든가 그런 국제 부정의 도입과 부담 조절의 규제를 좀 빨리 해야 된다든가 즉 공정거래법 이슈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들이고요. 예전법에 대한 이슈는 제가 다 3가지 정도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이슈들도 사실은 이게 우리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지금 오신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쪽 국장 쪽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빨리 벤처 특별법에서 벤처와 관련된 부분이라도 좀 플랫폼 기업들이 조금은 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좀 일반적인 대상 크라우드 펀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는 법안으로 이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것들이 지금 저희들 벤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법, P2P 랜딩과 관련된 또 대법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 불가능합니다. 대법법을 거친다든가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려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가지는 아마 이 P2P 랜딩을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유를 제한하는 것, 또 하나는 개인 기술을 제한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기존의 대부업자들은 거의 다 소멸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 부분들도 빨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이 P2P 랜딩을 풀지 않으면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대부업법은 그야말로 나쁜 사람들을 위한 정말 그 범죄자들을 잡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프라인적인 시스템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엔 전자금융법에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은 그대로 존치되고 그러면 이 금융이나 이 금감이 바라는 대법법의 문제들은 다 저는 혁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본 대법자들도 우리나라 대법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저는 혁신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 빨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테크 규제가 빨리 지체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대응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등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행령에서는 자본금 규제를 갖고 있잖아요. 시행령 빨리 개정해서 그거는 빨리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정 방식의 전자금융 규정의 특정 방식의 강요 문제, 기술은 경쟁을 하게 하고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은 경쟁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금융권에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은행은 되게 오픈 마인드가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카드사들이 조금 고심하고 있는 걸로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몇 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규제들을 사이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영국의 규제들을 보게 되면은 영국에는 스몰 페이먼트 서비스와 패스트 페이먼트 서비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8년부터 드라이브를 하고요. 그래서 P2P 랜딩이나 크라우드 펀딩 또는 페이먼트와 관련해서는 가장 앞선 나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제가 보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금융위에서는 스몰 페이먼트 서비스를 아마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패스트 페이먼트 시스템은 이것은 저는 금감이나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우리나라 금결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결원을 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제외했는데 빨리 거기에 있는 결제와 또는 이 클리어링 서비스들을 페이먼트들이 또는 이 핀텍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에서는 대단히 어그레시브하지만 P2P 랜딩에서는 대단히 좀 보수적이고요. 크라우드 펀딩과 P2P 랜딩이 좀 보수적이고 자산관리에서는 어그레시브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미국의 이 크라우드 펀딩 부분 알지만 잡스법의 파트 3인데요. 이 파트 3에 대한 코멘트가 500페이지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그 코멘트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미국 연방제도 이사에서 저한테도 SEC 같은 데 보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게 코멘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페이지가 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근본적인 혁신이 멀지 않아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베이스 크라우드 펀딩과 P2P 랜딩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코멘트리들을 우리나라 이 금융당국에서 빨리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의 제도와 함께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는 전략은 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이슈는 기술 기업이 별로 없다 이랬는데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걸 가지고 되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규제가 워낙 강하니까요. 기술적인 거 가지고 이제 기술 좋다 해서 해준 일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핀텍 관련해서 규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이라면 빅데이터 보안 문제, 상업의 편의성 기술 이런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기술들은 아주 어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기술, 뭐 이 세상에 처음 나오는 기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빅데이터, 보안 관련된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서비스에서 잘 활용할 것인가, 빈스 모델에 잘 융합할 것인가 이런 문제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제가 보기에 와 문제 막 이렇게 너무 미리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를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자기 그림자에 놀라서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시면은 뭐 다 좋아하시는 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라고 하지만 그 기업들도 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했습니다. 혁신은 스타트업에서 나오고요. 예, 빈스의 마켓은 글로벌한 대기업들이 가져갔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혁신과 시장에 대한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부분들이 충분히 되려면 스타트업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된 법령에 개정된 것들 또는 규제에 개정된 것들 빨리 해주시고 그다음에 카드나 은행들은 지금 오픈 마인드 돼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좀 시스템화된 대응들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은행들하고 지금 카드사들 다 일일이 미팅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각 은행들이나 카드사들이 어떤 대응에 관한 어떤 이것을 좀 적게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 조금은 이 핀텍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좋은 어떤 이 핀텍을 양성하기 시스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그런 부분을 같이 조금 낮추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재광 대표께서 굉장히 종합적이고 또 많은 연구가 된 리포트를 주셨는데 오늘 여기서 다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고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발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9시까지 해서 일단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또 다른 말씀 우리 박호기 상무님 하실 말씀 없어요? 지금 신한은행에서 이 핀테크라고 할까 뭐 이쪽에는 제일 전담하신다고 할까 전문가하신다고 할까 그렇게 돼요. 그거는 좀 전에 우리 하나은행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대표님 가장 많이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권도 굉장히 중국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공정한 이 경우를 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이 핀테크라는 부분 자체가 어떤 금융하고 사실 기술을 결합했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간편 결제라는 쪽에 아마 시종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기관이 간편 결제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까 레퓨테이션 문제와 우리나라의 특이한 환경사입니다. 이 소비자고 어떠한 부분에서 이 금융기관이 소비자에 대한 바가시를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 금융봉투에서 쉽게 사실 문을 열어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아까 전문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 간편 결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기업 쪽과 같이 협업을 해서 금융기관이 발전을 하면 사실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사실 아까 말한 금융기관에서 사실은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아무 게 없습니다. 구조상 상당히 보수적인 서치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검증되지 않은 단계에서 저희들이 어떤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쉽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마 2, 4분기 내에 이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 기업 인물로 판단을 해서 저희 금융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운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보수성, 공정부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빅테크 업체 금융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모 우리 그
좀 준비하거나 입법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뭐 아직 특별히 논의되는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이제 정부가 좀 금융에서의 결제 간편화를 위해서 FBX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핀테크가 발전했는가라는 부분은 기존의 은행 시스템들이나 기존의 금융 시스템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했었다고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술과 결합시켜서 어떻게 편리하게 해줄 것이냐 하는 측면들에서 이제 각자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뭐 페이팔이니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지금 잠깐 삼성이 왜 비바를 안 사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M&A를 바라보는 우리와 미국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거를 전부 다 사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력을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크라우드 펀딩법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크라우드 펀딩법이 나왔던 거는 기존의 엔젤 투자나 이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규제가,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10억 이상 있어야 되고 뭐 연간 소득이 2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안에서 왜 부자들만 계속 벤처에 투자하고 해서 돈을 버냐, 일반인들도 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크라우드 펀딩법이 제한이 됐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SEC가 아직도 그 시행령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만들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SE 쪽에서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 의견도 있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전망하는 미국의 벤처 캐피탈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벤처와 미국의 벤처 캐피탈이 좀 다른 부분은, 미국의 경우는 벤처 캐피탈이 자기네들 기준으로, 이제 저도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구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시리즈 A부터 벤처 캐피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기업이 출발을 했을 때 시리즈 A, B, C, D 단계에서 각각의 다 벤처 캐피탈이 참여를 해서 기업들을 육성해내고 그 M&A나 IPO를 통해서 투자 자본을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보면은 보통 벤처 캐피탈이 그러니까 미국 기준에서 생각하면 C나 D 단계에서만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이전 단계에서 신생기업이나 벤처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런 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국장님. 너무나 좋은 말씀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큰 변화를 저희가 맞이하는 것 같고 거슬릴 수 없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게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수용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항상 이제 문제나 이렇게 사고 같은 경우는 변화 속에서 변화 관리가 잘못되면서 대체로 다 나더라고요. 기술이나 뭐 금융 이런 쪽은 저희가 너무나 기술력이나 인재력이 너무 뛰어난데, 저희가 어쨌든 열린 마음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변화 관리를 잘 해나가면서 핀테크 쪽도 활성화해서 사실은 선택은 소비자에게 편리하면서 안정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명심하면서 어쨌든 대변화의 시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김명희 국장께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큰 인식과 이제 방향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제는 정말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가지고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특정 제도가 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 제도 도입에 이제 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어떤 거고, 그럼 어떻게 이제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디테일을 이제 논하는 이제 그 단계로 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미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가 그동안 이제 느껴왔던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단계에 왔으니까 앞으로는 뭐 악마는 이제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디테일 부분과 그다음에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흐름이 우리 이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이 많은 이 기술과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했었을 때 어떤 영향을 이제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도 이제 놓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진단 그러면 계속 하는 겁니까? 네, 저희 계획은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기술 진단 테마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차는 이제 보안 인증인데 향후는 어떤 에이전트를 가지고 가는 게 또 핀테크 활성화나 여러 부분에 도움이 될지는 저희가 원탁 회의 등을 통해서 그 에이전트 정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센터를 만듭니까? 네. 지원센터? 예, 핀테크 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일선 이제 그 금융회사들의 이제 이 직원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핀텍 이제 스타트업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 만들려고 합니다. 은행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뭐 미안하지만 우리 국회도 관심을 갖고 이런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되는 걸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기주 의원님 말씀.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는 이 핀테크 이 문제를 이제 다룰 때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는 그 유저의 편리성 제고라고 하는 그건 하나의 큰 흐름이겠죠. 그것과 그 속에서 이제 아무튼 금융과 관련된 것이니까 소액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것이라서 조심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편 기술이 발전해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편리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았지만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것은 또 그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크라우드 펀딩 문제도 지금 그 법안 검토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고민이 그겁니다. 그 취지 자체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소액 투자자들이 만일에 피해를 입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거의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도 바로 결론을 못 내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잘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기업에서 오신 분들 하신 말씀, 은행도 마찬가지 말씀 원하시는 없어요? 뭐 지난번에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보면 사전적으로 모든 것을 대비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안 기술이든 또는 규제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서 우리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어쩌면 지금 많은 말씀 속에서 사실은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딘지 모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이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바라보는 입장들을 조금은 확실히 전환해야 된다. 패러다임 자체가 시프트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리스크는 감당하면서 없애가는 거고요. 리스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규제나 입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확한 판단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상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핀테크 포럼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핀테크 기업들을 또 밖에서 만나서 한 12개 정도, 15개 정도 기업들을 또 일일이 만나보고 또 여기 기업들 현장을 또 가봤습니다. 가보고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 우선 여기 계신 분들이 어찌 보면 핀테크 산업이라고 할까? 그 새로운 금융의 아주 최전방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또 선구자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대기업의 인사를 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공무원들과 대기업들의 그 인사의 그 기준이라고 할까? 관행이 이제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최고의 성과와 최고의 실책 가운데 최고의 실책을 중시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그 관료들의 그런 풍토이고 감사원의 감사도 거기에 집중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의 창발적인 노력이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냐. 결과적으로는 실책을 막는 쪽에 지금 말은 보안, 그 소비자들 보호, 이런 사회적 무리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핀테크나 스타트업은 사실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혁신하고 또 광기에 가까운 스티브 잡스가 광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졌다는 국외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변화의 장르의 최대의 실책을 막는 쪽에 서 있는 우리 공무원과 또 은행과 이런 쪽이 보수적인 게 나쁜 건 아닌데 참 어려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다가 또 사고나 한 건 터지고 하면 또 이게 인사에 또 여기까지 올라가시는데도 엄청 고생을 하셨을 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성과를 내는 쪽에 변화의 쪽에 서서 부작용을 어떻게든지 극복하는 방향으로 쓰지 않는 한 이 분야에서의 우리가 성과를 가지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좀 국회도 역할이 있고 저희도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지금 사안 오늘 토론하는 사안 속에서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과 그 대기업의 상생 문제, 외국의 그런 다국적 기업들과 또 우리 산업을 또 보호 육성하는 문제, 또 핀테크를 육성하는 문제와 또 소비자를 보호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철학적으로도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글쎄 제가 과문 안 타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뱅킹입니까? 온라인 뱅킹이라고 하는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 이 분야에서는 우리 은행들이 우리 금융이 참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아마 제일 간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상황 속에서의 스마트 뱅킹의 문제로 가면서 이게 지금 핀테크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거죠.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온라인 뱅킹이라고 할까 인터넷 뱅킹에서 세계적으로 뒤져 있거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그런 면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 왔는데 이거를 조금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상황 속에서의 핀테크 이 분야에서도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갖고 세계적으로 좀 선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특히 은행에 계신 우리 두 분을 포함한 이분들께서 핀테크 산업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 스타트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초량적인 적극적인 이해를 해주시고 그 육성하다기보다는 하여간 좀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또 같이 협력하면 그런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그 핀테크 하시는 분들도 기술의 변화 또는 그 신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고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우리 은행이나 기업들이 그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 자기 혁신의 길도 또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핀테크가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공정 경쟁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불이익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좀 어포머티브 액션 같은 게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걸 육성하는 정부의 노력 또 정치권의 그런 배려 이런 속에서 좀 클 수 있도록 삼성이 뭐 비바만 안 산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도 안 샀잖아요. 과거에.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 좀 그 좋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정부는 CDMA 퀄컴을 500만 불, 1000만 불도 안 되는 회사를 우리가 그걸 사지 않고 그 기술 빌려 쓰고 무시하다가 지금 거의 15%, 25%의 로열티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인식의 변화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위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그 결단이 필요하고 사고가 필요한데 저서부터 우리 제도권은 항상 이런 변화에 항상 방어적으로 되기 쉽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윤익 국장님이 정말 그 좀 목을 내놓고 한번 질을 내놓고 한번 하셔가지고 나라를 한번 구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면 좋겠고 김동환 과장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국장 되시고 또 장관 되시고 이렇게 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이고 참 격변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나 또 그 국민들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우리한테 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그 핀테크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또 이 지원센터나 또 우리 법률 구조하시는 분들도 다 좀 각오를 새롭게 해가지고 좀 이것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됐을 때 벤처 기업들을 그때 이제 벤처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벤처 기업들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고 다녔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수많은 버블이 있었고 뭐 수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그 벤처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또 한 축을 형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변화는 틀림없이 변화를 따라가면서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이 돼야지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이번 그 도전이라고 할까 변화는 우리 금융을 한 단계 높이는 아주 깨어지지 않는 부각들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의 큰 혁신의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좀 딸기도 갖다 주고 우리 방으로서 굉장히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드시지도 않고 막 너무 긴장하셨는지 샌드위치도 안 드시고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드시는 분들은 좀 드시면서 얘기 좀 한담 더 하시고 일단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